컴공을 전공했는데, 아니면 이제 국비 지원 코스를 다 들었는데 막상 실력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취업은커녕 지원하는 것조차 망설여지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괜찮아요. 이 시기에는 누구나 그런 불안함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컴공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코딩을 술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누구나 막막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윈도우 포인터만 보면 그렇게 속이 막 물렁거리고 그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코딩을 막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컴공 나왔다고 코딩 실력 하나로 취업이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요즘같이 AI와 함께 생각하는 시대, 즉 듀얼 브레인의 시대에서는요, 더 이상 개발자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 사실 여러분이 배웠던 코딩 이외의 지식들 안에서도 충분히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취업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수많은 직업군 중에서도 IT인가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시대에 뜨는 분야니까, 아니면은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연봉이 높다고 해서, 아니면 기술 하나쯤은 배워놓고 싶어서, 혹은 그냥 멋있어 보여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이유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졸업을 앞두고 아니면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가 오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저도 이렇게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딱 세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먹고 살만한가, 두 번째는 오래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가. 조금 뻔하고 심플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나는 직장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겠다, 이런 멋진 이야기도 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아직 그런 분을 실제로 뵌 적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진짜 가슴에 콕 박혔던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의 유명 청춘 심리 전문가 맥제이는 인생의 가장 결정적 시기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초반의 직업은 단순히 첫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흘러갈 방향을 결정짓는 일이다. 이 문장을 읽는데 진짜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와닿더라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 뒤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먹고 살려면 직업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걸 아무렇게나 고를 순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컴공은 했지만 코딩에 자신 없는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직업을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수백억 자산을 가진 금수저 출신의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편하게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코딩 비중이 낮은 직업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과연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크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 5가지는 바로 첫 번째 네트워크 엔지니어, 두 번째 데이터 엔지니어, 세 번째 시스템 엔지니어, 네 번째는 프로젝트 매니저, 다섯 번째는 정보보안 전문가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직업군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대표적인 5가지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직업들은 코딩을 전문적으로 깊게 다루지 않아도 컴공 전공 지식만 좀 살릴 수 있으면 충분히 커리어를 쌓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5가지가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코딩 부담 없이 도전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소개할 직업은 네트워크 엔지니어입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말 그대로 컴퓨터랑 컴퓨터를 연결하는, 길을 관리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을 쓰거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복잡한 코딩을 줄줄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IP가 뭔지, 라우팅이 뭔지, 그리고 방화벽은 왜 필요한지, 이런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다루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요, 코딩 실력보다는 네트워크 흐름과 구조 이해가 핵심이고, 나중에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나 보안 전문가 쪽으로 커리어를 확장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옮기고 가공할 수 있게 뒤에서 인프라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적인 툴이나 SQL 같은 언어를 능숙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요, 요즘 데이터 산업이 진짜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일할 사람을 찾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코딩도 마스터할 필요가 없고요, 기본 스크립트 정도만 쓸 줄 알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데이터 분석 쪽으로도 커리어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이 직업은 뭐냐면요, 서버나 운영체제, 즉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윈도우 같은 거 외에도 리눅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운영체제가 있는데요. 그런 운영체제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요. 대규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돌리려면 이런 시스템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핵심 포지션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복잡한 코딩을 줄줄줄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운영체제를 다루고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간단한 자동화 스크립트 정도를 다루는 게 핵심이에요. 추천하는 이유는요, 리눅스나 시스템 운영 쪽 기본 지식만 있어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드 짜는 부담이 크지도 않고 개발이 막막한 분들한테는 특히 시작하기가 좋고요. 게다가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클라우드 엔지니어나 데브옵스 전문가로 커리어를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젝트 매니저, 줄여서 PM입니다. PM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개발자나 디자이너, 기획자 사이에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부드럽게 조율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직접 코드를 짜지는 않지만 개발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팀원들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이해력만 있으면 코딩을 직접 안 해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핵심은 소통력, 일정 관리,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살리면 프로덕트 오너, 즉 PO나 서비스 기획자 같은 다양한 커리어로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PM은 팀원들을 리드해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완전한 신입보다는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보보안 전문가입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는 쉽게 말하면 기업이나 기관의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해킹 시도에 대한 대응을 하거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 점검하거나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코딩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좋기는 한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취약점이 어떤 구조에서 생기는지 그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즘 사이버 보안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쪽에서. 그래서 실전 경험을 조금만 쌓아도 몸값이 진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 엔지니어링 같은 전반적인 IT 인프라를 튜토리얼처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안 직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인프라 분야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정보보안 전문가는요, 정보보안 직무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코딩을 못하더라도 컴공 전공 지식을 살려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아마 생기실 건데요. 이 5가지 직업 중에서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사실 직업을 고를 때는 우리가 RPG 게임 하는 거랑 똑같죠. 처음 다들 모험가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 전직을 해서 마법사나 전사, 도적 같은 자기만의 길을 정하게 되잖아요. 직업 선택도 사실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냐, 취업이 잘 되냐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성향이랑 잘 맞는지를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나랑 안 맞으면 너무 오래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이 많고 많은 직업들 중에서 만약 제가 제일 친한 친구나 아니면 친한 동생이 형, 나 무슨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보안 전문가 쪽을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안 직구는 전반적인 IT 인프라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루트거든요. 그리고 나는 보안이랑 좀 안 맞는다 싶으면은 거기서 다른 분야로 갈아타기도 정말 쉽습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보안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개발이나 네트워크, 블록체인, 클라우드 쪽으로 자연스럽게 전향을 하셨어요. 혹시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 비전공 일반인이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다룬 영상을 걸어뒀으니까요. 한번 꼭 참고해보세요.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코딩에 자신 없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새로운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나만의 길을 찾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실적인 커리어 고민에 대해 더 좋은 내용,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다뤄볼 예정입니다. 만약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아직 채널이 많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해두시면 나중에 다시 찾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비판적인 의견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대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